새벽만 되면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고 하더니 진짜 그런 걸까 하면서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사실 새벽 2시, 3시에 눈이 저절로 떠지는 현상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신호라고 하는데요. 많은 수면 연구에 따르면 새벽에 깨어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 몸이 선택한 건강한 수면 방식인데요. 특히 60대가 넘어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70대, 80대가 되면 평소보다도 잠이 줄어드는 것이죠.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잠이 깨서 활동하는 것과 잠을 이루지 못하고 2시간, 3시간만 자고 뜬 눈으로 새벽을 보내는 것은 정말 다른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에 잠에서 깬다면 해야 할 일은 물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까지 전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새벽에 자주 잠에서 깨어나는 이유는 단순한 수면 패턴의 변화가 아니라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새벽에 깨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예전 인류는 야생에서 살았을 때 맹수나 다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밤중에도 주기적으로 잠에서 깨서 경계를 해야 했습니다. 이 본능적인 습관이 여전히 우리 유전자에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새벽에 자주 깨는 것이죠. 또한 과거 농업사회에서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 농사를 짓기 위해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이렇게 우리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진화해온 신체 리듬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대에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의 우리의 생활 방식은 달라졌지만 우리 몸의 유전자는 여전히 이 고대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새벽 3시쯤에 자주 잠에서 깨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새벽에 일어나는 현상은 단순히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진화적인 특징이 여전히 작동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과거의 생존 방식에 맞춰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의 생활 리듬과 다소 어울리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의 본능과 유전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수면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변화 때문인데요. 그 중심에는 수면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죠. 실제 연구에 따르면 50대, 60대부터는 서서히 멜라토닌 분비량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멜라토닌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대의 분비량도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 때문에 평소 10시쯤 잠자리에 들던 사람도 새벽 3시, 4시만 되면 저절로 깨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 이상은 심각한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잠이 얕아지고 중간에 깨는 일이 잦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무조건 부정적인 것일까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한 번에 오래 자는 것보다 짧게 나누어 자는 방식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처럼 한 번에 8시간 깊이 자는 대신 몸이 필요에 따라 잠을 나누어 자도록 조절하는 것이죠. 따라서 새벽에 한 번쯤 자연스레 깨는 것은 몸이 스스로 선택한 현명한 적응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억지로 깊이 자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 상황에 맞는 수면 리듬을 찾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깨어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고 잘 사용할 필요가 있죠.
또한 새벽에 자꾸 잠에서 깨는 이유는 우리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있는데요. 이 생체 시계는 수면 주기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잠을 자는 동안 생체 시계는 약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반복하는데요. 새벽 3시쯤이 되면 마침 깊은 잠에서 얕은 잠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되어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쉽게 잠에서 깨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밤에 잠들 때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졸음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새벽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아침을 준비하는 각성 호르몬이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벽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에 깨는 현상을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깨면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며 걱정하지만 사실 이는 몸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불필요한 걱정으로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벽에 깨어나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몸을 편안하게 두거나 짧은 명상이나 호흡 조절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깨는 것을 불안하게 여기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난 새벽을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벽 시간의 중요성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에 깨어있는 뇌는 특별한 상태로 변하며 그 상태에서 집중력과 통찰력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새벽에 우리의 뇌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알려주지요. 실제로 많은 부자들을 비롯해 예술가, 운동선수, 그리고 정치인들이 새벽 시간에 탁월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통찰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단순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넘어서 새벽 시간에 뇌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다양한 외부 자극에서 벗어난 시간, 즉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새벽은 더 높은 집중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에 집중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창의적인 작업을 했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은 내면의 집중력을 끌어내고 평상시에는 떠오르지 않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만약 잠이 오지 않는다면 깨어난 새벽을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새벽을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시간이 특별하기 때문인 것인데요. 실제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중요시합니다. 이 시간대는 창조의 시간이라고 불리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시간이 명상과 내면의 집중을 위한 최적의 시간으로 여겨지며 인간의 정신적,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지요. 과학적으로도 이 시간대가 특별하다는 점은 입증되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잘 자게 돕는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뇌를 맑게 하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시간대는 뇌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침착하고 정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깊은 사고를 하기에 적합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학적 연구와 고대의 지혜가 일치하는 부분에서 새벽 3시에서 5시까지의 시간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시간대를 활용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창의력과 집중력이 극대화되므로 중요한 아이디어나 인사이트가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새벽에 깨어난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 최고의 생산성과 창의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창조적인 활동에 활용해보면 아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깨어난 직후의 1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이 시간대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 연구는 단순히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침 시간의 활용이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아침을 의도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을 중요한 목표를 설정하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면서 그들의 뇌는 적극적으로 발전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아침에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 전체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면 하루를 더욱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변화하고 성장하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갑작스레 깨어나게 된다면 무엇을 꼭 해야 할까요?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우리 몸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밤 동안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8시간 동안 몸이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을 마셔야 몸이 제대로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물의 온도인데요. 차가운 물은 몸을 자극해 잠에서 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죠. 따라서 미리 보온병에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준비해 침대 옆에 놓아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먼저 따뜻한 물은 몸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몸을 일으켜주지요. 그리고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는 대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인데요. 이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노폐물이 잘 배출됩니다. 장기들이 따뜻해져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손발이 차가워서 고생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는데요. 따뜻한 물을 마시면 위장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원활해집니다. 새벽에 속이 불편하거나 쓰린 분들에게 따뜻한 물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효과를 보셨다고 말씀하시죠. 오늘부터라도 침대 옆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고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이 물을 마셔보세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벽에 깨어났을 때 하면 좋은 것이 있는데요. 먼저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좋았던 곳에 간 경험, 내가 이루어낸 성취, 첫 집을 마련했을 때의 행복감, 첫 아이를 안고 기뻐했던 순간, 친구와 즐거운 여행, 삶 속에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요. 긍정적인 생각은 씨앗과 같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리는 행복한 미래는 마치 씨앗을 정성스럽게 심고 그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우듯 조금씩 현실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노년의 미래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매일 아침 산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어느새 그런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가족들과 자주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런 기회도 어느 순간 찾아오게 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매일 새벽에 행복한 생각을 하다 보니 정말로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전에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만들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가족들에게 더 따뜻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벽에 눈을 뜨면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려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행복한 미래를 그려보세요. 만약 생각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82세로 아직까지 현역에 계신 의사의 매일 아침 루틴 중 하나입니다. 바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정보를 알거나 내가 직접 생각하는 것을 써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벽에 깨어났을 때 하면 좋은 것은 천천히 걷는 것인데요. 그냥 침대에서 누워있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잠시 걷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걷게 되면서 생각을 함께 하면 좋은데요. 이것을 걷기 명상이라고 하지요. 걷기 명상은 천천히 할수록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옛날 사람들은 천천히 가는 자가 결국 목적지에 먼저 도달한다고 말했죠. 걷기 명상도 그와 같아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진행할수록 효과는 커집니다.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몸을 깨우세요. 갑자기 이불에서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손과 발을 조금씩 움직이며 서서히 깨어난 후 천천히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 느낌을 하나하나 느껴보세요. 발끝에서 발 뒤꿈치까지 바닥에 닿는 감각을 세심하게 느껴주세요. 이 걷기 명상은 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마치 가득 찬 풍선이 천천히 공기를 빼며 편안해지는 것처럼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가 해소됩니다. 특히 다리가 무겁고 저린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도 정리가 되는데요. 걷기 명상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마치 무질서한 실타래가 한 줄로 풀리는 것처럼 생각들이 정돈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편안함을 되찾았습니다. 이때 걷기 명상에서 중요한 점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걸을 때마다 평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속삭여 보세요. 그러면 걷기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으로 변합니다. 5분만 걸어도 충분히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걷기 명상은 낮 동안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발목이 튼튼해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며 무릎 관절도 유연해집니다. 특히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는 분들께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천천히 걷는 동안 몸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잡아주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벽에 자연스레 눈을 뜨면 천천히 일어나서 방 안을 걸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피곤함이 느껴지면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몸의 상태로 인해 수면에서 깨어나기도 하는데요. 야간요나 코골이, 수면무호흡 개선을 위한 혀 운동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어서 아주 잠깐의 시간으로도 수면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특히 호흡 개선과 목, 턱, 입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먼저 혀를 입천장에 10초간 올려주세요. 입을 살짝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부드럽게 밀어붙여 10초간 유지합니다. 혀와 입천장을 밀착시키면 호흡기와 목 근육이 이완되면서 호흡이 원활해지고 콧꼬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혀를 코에 닿게 10초간 유지해주세요. 혀끝을 가능한 한 코에 가까운 위치로 올려 10초간 유지합니다. 코에 닿지 않더라도 혀를 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기도를 확장시키고 호흡을 깊고 원활하게 만들어 수면무호흡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혀를 턱에 닿게 10초간 올려주세요. 혀를 천천히 내리고 혀끝을 턱 쪽으로 내리며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턱 근육을 풀어주고 목의 긴장을 완화시켜 수면 중 호흡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으로 혀를 내밀고 왼쪽으로 10초간 이동시켜주세요. 혀를 입 밖으로 내밀고 혀끝을 왼쪽으로 가능한 한 이동시키며 10초간 유지합니다. 혀 운동이 입 주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기도를 확장시켜 수면 중 원활한 호흡을 도와줍니다. 반대로도 해주세요. 혀를 내밀고 오른쪽으로 10초간 이동하면 되는데요. 혀를 오른쪽으로 내밀고 10초간 유지합니다. 혀를 양쪽으로 움직이며
입과 목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 운동은 호흡기의 개방을 돕고 코골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혀를 모아서 내밀어서 10초간 유지해주세요. 혀끝을 모아서 입 밖으로 내밀며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운동은 혀와 입 주변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호흡기를 열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잠을 잘 수 없어 괴로울 때가 있기도 한데요. 이것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을 위한 특별한 준비 운동이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 이 간단한 방법을 실천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는 침대에 누우면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불편한 자세 때문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편안한 자세로 침대나 바닥에 누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동작들을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먼저 발가락 스트레칭입니다. 발가락을 쭉 펴고 오므리면서 20번 정도 반복하세요. 발가락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몸을 나비처럼 펼치는 동작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양팔을 몸 옆에 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양팔을 천천히 위로 올려주세요. 마치 나비의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요. 그 후 내쉬는 숨에 천천히 팔을 내리세요. 이 동작을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이때 너무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기지개 펴기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허리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마치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는 모습과 같은데요. 이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한 후 천천히 몸을 내려주세요. 5번 정도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들이 어떻게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놀랍게도 이 동작들은 우리 몸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과학적으로 손발이 따뜻할 때 깊은 잠이 온다고 입증되었는데요. 몸의 온도가 안정되면서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 못 자던 잠을 다시 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척추가 바로잡히면서 수면 자세가 편안해집니다. 특히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런 동작들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운동을 하실 때 절대 서두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부드럽고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각 동작을 할 때마다 깊게 숨을 쉬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편안한 잠을 되찾으셨고 통증 없이 잘 자고 잠자리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운동에는 또 다른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것인데요. 낮 동안 한쪽으로 쏠렸던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특히 요즘은 앉아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앉아서 일하면서 어깨가 뭉치거나 목이 아프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 수면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과 편안함을 회복하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이지요. 이제 여러분도 이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잠자기 전에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밤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잠을 자긴 자는데 깊게 잘 수가 없어요. 2시간 정도 자면 그냥 깨버리네요. 수면 시간이 너무 적다면 우리 몸에도 위험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면 시간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생활 속에서 이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했던 작은 행동들이 사실 수면에 방해가 되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불면증을 겪고 있던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었을 뿐인데 잠이 쉽게 오고 잠이 깊어진다고 신기해 하셨는데요. 우리 몸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체 시계라는 아주 정교한 시계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는 빛과 어둠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가 겪는 수면 리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빛은 우리의 수면 리듬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먼저 낮 시간 동안에는 최대한 밝은 빛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과 밤의 빛의 차이가 클수록 우리의 생체 시계가 더 정확하게 맞춰져 수면 패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수면 장애를 극복하고 새벽에 깨어도 금방 다시 잠이 들 수 있고 덜 깨는 것 같다거나 잠자리가 더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체 시계를 잘 맞추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낮 동안의 빛을 충분히 받는 것, 그리고 밤에는 어두운 환경에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요소는 바로 온도와 향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 깨는데 춥거나 덥거나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불을 덮자니 너무 덥고 그렇지 않으면 춥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온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바로 20도에서 22도 사이의 온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수면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온도 변화의 리듬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하게, 잠든 후에는 서서히 시원하게 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발끝 온도 조절입니다. 발끝 온도 조절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 때는 따뜻한 수면 양말을 신어보세요. 발끝만 잘 따뜻하게 유지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추가적인 비법을 더하면 완벽합니다. 바로 수면을 돕는 향기입니다. 특히 라벤더 향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것으로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수면에 효과가 있는 라벤더 향을 베개에 살짝 뿌려보세요. 자연의 향기는 우리 뇌를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향이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은은하게 맡을 수 있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비법은 계절에 따라 이불 두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봄, 가을용, 여름용, 겨울용으로 세 종류의 이불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또한 이불을 덮을 때 어깨까지만 살짝 덮어주세요. 목까지 올라가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너무 덥기 때문에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방 온도를 확인하고 발끝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은은한 향기와 함께 포근한 잠자리를 준비해 보세요. 수면의 질이 한결 더 나아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깨어나게 되면 놀랄 때가 있죠. 하지만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